예, 먼저 대통령의 마지막 대반격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몽땅 깠다. 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죠. 윤석열 대통령 쪽도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둘씩 지금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선거권의 혼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했다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출석을 했다가 한덕수 총리가 오늘 3시부터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심리를 시작하기 직전에 퇴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나갔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 구치소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대기실에 갔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혼술에서 그 의미가 뭘까? 과연 한덕수에 대한 어떤 배려, 예우일까?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이런 그 발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신을 표시한 것일까? 이랬는데 일단은 어쨌든 마주치는 게 좋지 않다. 그거 해서 한덕수 총리 정언할 때만 대기실에 가 있다가 홍장원 정언할 때는 다시 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가 재판 시작 5분 만에 일단 퇴정을 했는데 출석 확인을 하고 퇴정을 했는데 무슨 일일까 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막 추측들을 막 했습니다. 뭐 재판 그 장에 대한 압박이다. 무슨 또 아니면 서울구치소도 또 돌아갔을 것이다. 뭐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좌파에서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그리고 뭐 지난 화요일에도 왔다가 돌아갔는데 그때처럼 마치 뭔가 보여주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큰 범위는 그 안에 있는데 이제 불신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종의 이 국무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정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퇴정했다. 양해 말씀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한 직후에 정인신문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았지만은 그 헌재 안에서는 또 봤을 수도 있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퇴정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윤곽근 변호사와 계속말을 좀 한 뒤에 정상명 변호사에게 이 출입구에서 몇 가지 계속말을 나누고 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거죠.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고 아직 직무 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바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탄핵을 당해서 또 직무가 정지되는 국무총리,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앉아서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정언을 하고 이게 참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 퇴정을 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불신이 거기에 작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그 한덕수 총리가 오늘 그 했던 말, 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말들이기는 한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간 불리한 이야기죠. 불리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본인의 이 탄핵 심리, 어제 열린 본인 탄핵 심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을 할 일이 아니고 본인이 판단을 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 이 헌법에 정해진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명백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청래 쪽에서 물어본 거죠. 정청래 쪽에서. 그때 어떤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한덕수 총리가 그 어떤 국정을 관장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유도를 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 그 국회 쪽의 소추인단이 정청래 쪽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원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쪽과 질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 판단은 계엄 선포권이 있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면 같이 국정을 쭉 해온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첫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2년 반 동안 같이 국정을 해왔고 특히 얼마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했는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적극적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9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29건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면 본인도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죠. 그리고 어제 뭐 56일 만에 첫 변론하고 끝. 그렇게 할 걸 왜 그렇게 뒤로 미뤘는지 직무 정지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면 언제까지 공석이 될지 알 수 없다. 본인도 지금 알 수 없죠. 언제까지 이거 헌재 처분에 그냥 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막 변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산안,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해서 통과시켰는데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는 초유의 일이다.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이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의 빌미를 제공해서 이재명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검경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삭감, 수사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아니 이게 검찰, 경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다 그 활동비 다 줄여버렸는데 이게 검찰 경찰이 이재명만 수사하는 게 아니죠. 민생 치안 같은 것을 수사를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절실하다.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야당의 독단적인 불문율한 처리 행태를 또 고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오늘 한덕수 총리의 이 정언을 딱 정리를 하면은 하나는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 하나는 도움이 되는 부분. 불리한 부분은 정식 그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일단 간담회 정도로 본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결 정족서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렸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프레임은 두 가지가 깨지고 있죠. 홍장원이 이야기했던 뭐 싹 다 잡아줘요. 각종건이 주장한 국회의원 끌어내. 이 두 가지 가지고 국헌문란, 내란 프레임을 가져갔는데 이게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었느냐. 이런 건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은 결국 법원에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예산폭거, 무차별 탄핵 이걸 쭉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제가 이 한동훈 홍장원의 대통령 탄핵 정치공작 커넥션 이렇게 썸네일에 따랐고 정치토픽 지금 주제가 확보한 증거 몽땅 깠다 이거죠. 여러 가지 지금 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지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심리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하고 있고 홍장원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 홍장원에 대해서 홍장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윤곽근 변호사가 돌발 질문을 던집니다. 돌발 질문 던지는데 뭐냐면은 이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에게 그 메모 있지 않습니까? 메모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들어올 때 저번에 헌재에서는 처음에 적었던 메모 원본 실물 국에서 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은 갖고 왔다고 이야기했죠. 국에서 버린 걸 어디서 찾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작이 실패하니까 또 다른 거 거짓말해서 계속 엮어 나가는 단계죠. 자, 그런데 오늘 본인이 썼다는 최초 메모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 메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의 윤곽근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도대체 누구냐? 뭐 3명인가 보좌관이 있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누구냐? 정서를 2번 했다고 2번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죠. 보좌관이 누구냐? 물으니까는 이 홍장원은 그냥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윤곽근 변호사가 합니다.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뭐냐면은 그 메모를 정서를 했다는 2번에 걸쳐서 정서를 했다는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냐? 한동훈 친구 아니냐?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한동훈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게 체포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때 오락가락 하다가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다가 갑자기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고 하면서 유력한이라고 했나요? 어쨌든 국가기관 쪽에서 이 체포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곽근 변호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메모를 정시했다는 보좌관이 현대고, 한동훈이 졸업했죠.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친구가 아니냐. 자, 이렇게 하니까는 홍장원이 깜짝 놀랐겠죠. 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보좌관의 친구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관의 친구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동훈의 친구가 그 메모를 정서를 해줬다. 그런데 그 안에 한동훈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작이 시작됐다. 그래서 한동훈이 결국 변심을 하면서 이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됐죠. 그럼 이게 공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라도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한동훈이 책을 하나 냈죠. 지금 이 시점이 책을 낼 시점이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여의도로 가던 중에 여권 인사로부터 국정원이면 여권이죠.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으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끊어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 는 언지를 받았다. 이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이 순간에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그것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들이 운적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12명에서 23명까지 이탈자가 생겨서. 근데 그 계기가 한동훈이 지침을 내린 거나 다름없죠.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탄핵시켜야 된다고 말을 다시 바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을 다시 바꾼 계기가 바로 이 체포 이야기다.
자신에 대한 체포.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살해, 죽인다. 당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지금 공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